오늘은 탕핑족을 넘어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세대 현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 탕핑족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됐는데, 탕핑은 최소한의 생계활동만 하고 삶의 핵심 경쟁을 포기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일본의 프리터나 히키코모리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중국 탕핑족은 현실 저항에 가까운 소극적 반항이었는데, 그런데 탕핑족 이후에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등장했습니다. 전업자녀란 말 그대로 가정 안에 취업한 자녀를 뜻하는데, 부모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집안일과 부모 부양을 담당하며 용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집에 머물거나 하는 기존의 캥거루족과 달리 전업자녀는 실질적인 경제활동 대신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는 형태인데, 이는 통계로 정확히 측정되진 않지만 최소 1600만 명 규모로 추정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2600여 개의 대학교가 있고, 여기서 매년 대학 졸업자가 1220만 명 가량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괜찮은 직장은 부족이라 취업이 매우 어려워 2년에서 3년씩 백수로 남아있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상위권 대학인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출신, 대학원 출신도 흑수저 출신이거나 연줄이 없거나 전공이나 성별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취업을 하더라도 배달라이더 같은 저소득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으며 745만 명의 중국 라이더 중에 4년제 학사학위자가 30만 명, 석사학위자가 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며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청년이라는 공통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구조의 변화, 자산 격차 확대,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업자녀 현상은 특히 1990년대 일본의 사례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신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부모 집에 머무르는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는데, 히키코모리, 프리터, 페라사이트 싱글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이 그 시기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회적 독립을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전업자녀라는 명확한 이름이 붙고 실제 근로 개념까지 포함되는데, 부모 세대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출생 세대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통해 중산층으로 성장했고, 연금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까지 존재하는데, 자녀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대신 함께 집안일을 하고 부모를 부양해준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서로 이득이 되는 구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부교수는 지난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8.9%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자녀나 결혼과 취업,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한 탕핑족 등을 실업자로 분류하면 정부가 집계한 20%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인데, 전업자녀나 탕핑족 등 대부분이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전업자녀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취업 포기라는 비난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전업자녀로서의 삶을 설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내 여론은 동정적이고 이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업자녀의 일상은 단순히 집에 있는 것만이 아닌데, 가사노동, 정서적 부양, 장보기와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부모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가사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 역할까지 수행해주는 것이 큰 안정감으로 작용하는데, 이 현상은 결국 청년과 부모 세대가 서로의 기대를 맞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부족과 극심한 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라오슈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 쥐인간이라는 뜻으로 히키코모리로 지내며 쥐처럼 낮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웨이보에서 쥐인간 해시태그는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돌파하며 이 트렌드의 확산세를 보여주는데, 한 27세 무직 블로거가 스스로를 쥐인간이라 칭하며 오전 11시에 기상에 커피를 주문하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생산적인 척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역사학자이자 베이징 수도사범대전부 교수는 젊은이들은 사회와 정부에 대한 희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으며 자포자기 상태에서 기본적인 일상적 필요만 충족하는 생활 방식을 통해 조용한 저항을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한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자산 격차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 세대 간 자산과 기회 격차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중국에서 시작된 전업 자녀 현상은 일본과 한국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